자, 회전근개 운동을 아무리 해봤자 어깨 통증 개선에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우셨다면 회전근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회전근개 문제가 아니지만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이두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삼두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어깨를 전면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이두근이라면 어깨를 후면에서 잡아주는 근육은 삼두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삼두근은 주로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근육으로 이 세 갈래 중 두 갈래 같은 경우는 팔뼈에 붙어 있고 견갑골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삼두근 중 한 갈래를 삼두근 장두라고 표현하는데요. 견갑골에 있는 삼두근 장두의 기능으로 인해 어깨를 펴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팔꿈치를 펴는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삼두근에 이 붙어있는 근육의 부착 지점 특성상 이 삼두근 같은 경우는 이 팔꿈치에 대한 안정성, 팔꿈치에 대한 근력을 키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어깨에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근육 중 한 근육군으로서 어깨의 안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삼두근이 약하다면 어깨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어깨가 전방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많은 가동성을 요구하는 수영이나 야구, 배드민턴 같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두근과 같은 근육들이 이렇게 제대로 어깨를 잡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 어깨에 대한 어떤 부상의 위험성, 어깨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 혹은 탈구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스포츠 종목을 좀 부상의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혹은 어깨에 대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안정감을 키워줄 수 있는 삼두근 운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삼두근을 효과적으로 잘만 트레이닝 시켜줄 수 있으면은 회전근개를 포함한 이 견갑골의 주변 안정성에 어깨를 움직이거나 강한 활동을 할 때에도 어깨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관련 손상 후 재활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 삼두근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삼두근 장두 같은 경우는 이 팔을 머리 위로 만세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텐션을 받고 이 가장 많은 텐션을 받은 상태에서 이 아래 방향으로 찍어 내리는 저항 운동을 통해서 이 어깨 관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근육들을 단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운동 같은 경우는 짐볼 플랭크 동작인데요. 앞서 설명드렸듯 이 어깨 관절에 붙어있는 삼두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상태에서 이 아래 방향으로 찍어 내리는 방향의 저항 운동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. 이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천천히 엉덩이 앞으로 보내면서 팔 쪽으로 체중을 보내주세요. 자, 스탑. 자, 팔을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 앞으로 가세요. 엉덩이 더, 엉덩이 더, 엉덩이 더, 엉덩이 더, 엉덩이 더. 자, 스탑. 버틸 수 있으면 팔을 앞으로 조금 더 뻗어주세요. 조금 더 뻗어주세요. 자, 여기서 이제 10초 버티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이 무게중심을 팔 쪽으로 옮겨서 팔을 무겁게 충분히 만들어줬으면 거기서 팔을 끝까지 뻗어서 10초 동안 버티는 겁니다. 쭉 엉덩이 앞으로 쭉 가서 팔 무겁게 엉덩이 앞으로 더 가서 엉덩이 더, 엉덩이 더, 엉덩이 더, 엉덩이 더. 자, 여기서 이제 천천히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팔로는 짐볼을 아래 방향으로 찍어 누르면서 버텨주시면 좋고요. 자, 여기서 5초 더 버팁니다. 하나, 둘, 다섯. 잘하셨습니다. 자, 첫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어깨 관절에 직접적인 부하를 거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이 몸통과 어깨가 함께 사용되는 위주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 운동에서는 이 어깨를 최대 범위로 내려가서 이 직접적인 부하를 거는 방식의 훈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훈련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볼까요? 가슴 열리면 안 되고 가슴은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머리 위로 쭉 보내서 끝 지점에서 10초 버티기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. 하나, 둘. 팔꿈치는 다 펴고 팔이 약간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5초 더 버텨보겠습니다. 다섯. 통증 없으면 팔은 살짝 길어지고 여섯, 일곱. 팔은 요 방향으로 길어지는 거예요. 여덟, 아홉. 자, 천천히 돌아오시고. 자,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할 수 있고, 다음 동작은 끝 범위까지 5초 동안 천천히 한번 만세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번에 돌아오시고. 좋아요. 이렇게 두 개만 더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돌아오시고. 두 번째 운동은
인클라인 벤치에서 시행하는 오버헤드 동작이었고요. 어깨 관절에 붙어있는 삼두근까지 이 효과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팔을 오버헤드한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찍어 내리는 방향의 훈련을 진행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. 하지만 이 선 자세에서 팔을 오버헤드 한다면은 팔을 내리는 방향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주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해서 이 뒤로 살짝 기댄 상태에서 오버헤드 동작을 하면은 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는 방향의 저항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들까지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. 이 운동 강도 같은 경우는 좀 적당히 무거운 무게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 초기 통증 재활 고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겁게 진행하기보다는 이 처음에는 적당히 적응할 수 있는 무게로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이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조금 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통증 정도는 참아가면서 좀 적당히 무거운 무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훈련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훈련 방법은 신장성 수축 구간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,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등척성 구간 수축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신장성 수축 훈련 같은 경우는 이 팔을 이 오버헤드 방향으로 5초에서 한 8초 정도 천천히 내려가시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이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끝 지점에서 10초가량 버티는 훈련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굳이 최대 범위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. 억지로 최대 범위를 가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,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가동 범위와 이 적절한 근력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운동은 이 세 번째 운동이고요. 이 세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운동 마무리 단계에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 운동 전 단계 혹은 운동 중간 단계에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. 굉장히 낮은 강도에서 스트레칭 목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, 중간 정도의 강도에서 근력 강화 목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, 굉장히 높은 부하에서 이 스트렝스 혹은 이제 좀 관절 주변의 이 결합 조직에 대한 강화 훈련으로도 좀 추천되는 운동 중 하나인데요. 벽에 가까이 앉은 상태에서 팔을 뻗은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벽을 아래 방향으로 찍어 누르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자, 첫 번째 가벼운 단계에서 진행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접히거나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지 않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아래 방향으로 찍어 누르는 힘을 살살살 줘보고, 따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으면은 조금 더 세게 누른 상태에서 이 10초가량 버텨보는 운동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. 한 10초가량 버텼으면은 지금 이 동작을 했을 때 크게 불편한 게 없다면은 이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늘려서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. 자, 이런 경우에는 팔을 만세한 상태에서 의자를 살짝만 뒤로 빼주고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숙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벽을 무겁게 미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. 주먹으로 벽을 부러뜨릴 듯이 강하게 눌러주시면은 조금 더 높은 강도에서 운동이 진행 가능하고요. 자,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접히면 안 되고 이 팔꿈치 축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미는 느낌. 만약에 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어깨 주변의 근육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깨 관절에 좀 직접적으로 좀 하중이 걸리는 느낌이 좀 들 거고요. 뭔가 약간 근육에 대한 저항도 느껴질 거지만 이 관절 내에 있는 어떤 조직들의 좀 텐션감도 조금 느껴진다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굉장히 높은 강도에서 진행할 거면은 마찬가지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고 통증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강하게 벽을 찍어 눌러버리는 이 운동을 진행해 볼 수 있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버티고, 자, 만약에 여기서 어깨가 조금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를 앞으로 보낸 거를 살짝만 뒤쪽으로 보내서 가동 범위를 조금만 줄여주시면은 이 어깨에 대한 불편감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이 관절과 근육에 텐션을 주는 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 때 설명해 드렸지만 이 어깨 앞쪽 조직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이 어깨가 뒤쪽으로 뻗어진 상태에서 이 앞쪽으로 뻗는 방향의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. 이번에 소개드릴 운동은 이 사람들이 가슴 운동으로 많이 진행하는 이 딥스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딥스 동작 같은 경우는 이 어깨가 뒤쪽으로 뻗어진 상태에서 이 앞쪽 방향으로 밀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이 적절한 운동 강도로 이 해당 훈련을 진행해 주신다면 이 어깨 앞쪽 강화에
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자,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, 오케이. 자, 천천히 내려가고요. 할 수 있는 끝 지점까지 내려가서 10초 버티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, 아홉. 천천히 올라오시고, 네, 올라올 때는 그냥 팔로 올라온다기보다는 그냥 발 닫고 편하게 올라오시고, 올라가는 운동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 동작은요, 처음은 우리가 끝 지점에서 버티는 운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어깨 앞쪽 근육을 늘리면서 버티는 훈련을 할 거거든요. 아까처럼 자세를 만들고 5초 동안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. 자세 잡고 유지. 자, 여기서 5초 동안 천천히 내려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최대한 버티면서 넷. 자, 발 닫고 다시 올라오시고, 다시 몸 둥글게 마세요. 자, 그리고 내려갈 때 5초 천천히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천천히 쉬어주시고, 자, 이렇게 한 번만 더 가고 마무리할게요. 이 딥스라는 운동이 굉장히 좀 어깨에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실제 제 고객 중에 이 상완골에 종양이 생겨서 이 상완골 종양 제거 수술 후에도 이 딥스 운동을 진행하시는 고객님이 있습니다. 딥스라는 운동이 어깨 관절에 나쁘다기보다는 이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 강도로 훈련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로 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면은 생각보다 이 나쁜 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어깨 통증에 대한 이 재활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 낮은 강도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지만, 앞으로 다시 통증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강도에서 통증이 점점점 좋아질수록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. 이 관절이라는 구조 자체가 내 체중을 버티기 위해서 설계된 조직이기 때문에 낮은 강도에서만 훈련을 한다면은 장기적인 재활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환자분들 혹은 이 재활 고객분들께서는 너무 낮은 무게에서만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, 이 내 몸이 좋아짐에 따라서 혹은 기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본인의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보는 훈련들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어깨 운동 방법들이 많은데,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여러 정보들을 좀 앞으로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